어두운 방 안 은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 친정집 위독한 어머니 곁에서 그녀는 낡은 괴짝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시어머니가 준 이 괴짝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똥통이냐며 코를 막았고 부자가 된 오빠는 구걸하러 왔냐며 괴짝을 우물가에 내던졌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절대 길에서 열지 말고 어머니 방에서만 열어보라고. 은희는 천천히 괴짝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악취나는 헝겊들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헝겊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럴 수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매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티팩트 없이 채팅창에 직접 대본을 작성하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 은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 친정집 위독한 어머니 곁에서 그녀는 낡은 괴짝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시어머니가 준 이 괴짝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똥통이냐며 코를 막았고 부자가 된 오빠는 구걸하러 왔냐며 괴짝을 우물가에 내던졌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절대 길에서 열지 말고 어머니 방에서만 열어보라고. 은희는 천천히 괴짝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악취나는 헝겊들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헝겊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럴 수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매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냄새나는 괴짝. 20년 전 은희는 꽃처럼 아름다운 20살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한양의 큰 집안으로 시집을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어머니 유씨 부인은 매서웠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은희를 쉴 새 없이 부렸습니다. 물깃기, 빨래, 청소, 밥상 준비. 겨울에도 찬물로 빨래를 했고 여름에도 더운 부엌에서 불을 떼야 했지요. 은희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야위어 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서 급한 편지가 왔지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희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친정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유씨 부인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거라.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는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은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가려느냐? 가야지. 내 평생 너에게 줄 것은 이 괴짝 하나뿐이다. 괴짝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썩은 무 같기도 하고 쉰내 같기도 한 냄새였지요. 은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절대 길바닥에서 열어보지 말고 고향 집 방 안에서만 열어보거라. 알겠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예, 어머님. 은희는 그 구린내 나는 괴짝을 받아들었습니다. 20년을 고생했는데 고작 이런 낡은 괴짝이라니. 눈물이 났지만 참았지요.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희는 괴짝을 품에 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옮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지요. 괴짝에서 나는 냄새가 정말 지독했던 것입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나, 저게 무슨 냄새요? 혹시 요강이라도 들고 가는 거 아니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지요.
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괴짝을 더욱 꼭 껴안았지요. 시어머니께서 주신 것인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러움이 밀려왔지요. 20년을 고생했는데 마지막 선물이 고작 이것이라니.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은희는 한 고갯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덤불 뒤에서 사내 셋이 튀어나왔지요. 도적이었습니다. 이봐, 가진 것 다 내놓아. 앞장선 사내가 칼을 빼들며 소리쳤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괴짝에서 악취가 확 퍼졌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도적들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저 여자 똥통이라도 들고 다니나 봐. 가자, 가자. 도적들은 황급히 달아났지요. 은희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괴짝이 나를 지켜주었구나. 조금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요. 이틀을 걸어 은희는 마침내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20년 전 초라했던 오빠 윤재의 집은 이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번쩍이는 노쇠 문고리가 달려 있었지요. 은희는 먼저 오빠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오라버니, 은희입니다. 은희가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살찐 사내가 나왔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배가 불룩한 윤재였지요. 누구냐? 윤재는 은희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오라버니, 저 은희예요. 20년 만에 왔어요. 은희? 아, 그 한양으로 시집갔던? 윤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체 무슨 꼴이냐?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구나.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라버니,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왔어요. 약값 좀 도와주세요. 약값? 아, 윤재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데 그때 은희가 든 괴짝에서 냄새가 확 퍼졌지요. 윤재는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냄새 나는 상자는 또 뭐냐? 설마 그걸 들고 구걸하러 온 건 아니겠지? 오라버니, 제발이요. 은희가 애원하자 윤재는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우리 집 문전에 부정을 타게 하느냐? 그때 안에서 윤재의 아내가 나왔지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올케는 은희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 시동생이 왔구려. 그런데 그 냄새는 뭐예요? 올케도 코를 막았습니다. 당장 저 더러운 것 치워요. 우리 집에 부정 타겠어. 윤재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야, 이것들아. 저 거지를 당장 쫓아내. 하인들이 달려들어 은희를 밀쳤지요. 은희는 비틀거리며 땅에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괴짝이 손에서 놓쳐 마당으로 굴러갔지요. 아니, 괴짝을. 은희가 기어가려 하자 윤재가 발로 괴짝을 찼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괴짝은 마당 구석 우물가로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오라버니, 제발요. 은희는 울며 매달렸지만 윤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죽는 건 내 팔자다.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 썩 꺼져. 올케가 소금을 가져와 은희에게 뿌렸지요. 부정 타겠네. 썩 물러가지 못해. 은희는 온몸에 소금을 맞으며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럴 수가. 은희는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우물가로 갔습니다. 괴짝이 진흙 속에 떨어져 있었지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은희는 괴짝을 닦으며 오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했습니다. 쯧쯧, 불쌍도 하지. 한양 부잣집 며느리가 저 꼴이라니. 아마 시댁에서 쫓겨난 게 분명해. 저 냄새 나는 괴짝 좀 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저리 구린내가 나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은희의 등을 찔렀습니다. 은희는 괴짝을 다시 안고 일어섰습니다. 친정집으로 가야 했지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마을을 지나는 동안 아무도 은희를 돕지 않았습니다. 모두 창문과 대문을 닫아버렸지요. 주막집 안악이 문틈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냄새 나는 걸 들고 다니니 누가 도와주겠어? 자업자득이지 뭐. 은희는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괴짝을 꼭 껴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요. 마을 끝자락 친정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된 오빠의 냉대. 이틀을 걸어 은희는 마침내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20년 전 초라했던 오빠 윤재의 집은 이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번쩍이는 노쇠 문고리가 달려 있었지요. 은희는 먼저 오빠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오라버니, 은희입니다. 은희가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살찐 사내가 나왔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배가 불룩한 윤재였지요. 누구냐? 윤재는 은희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오라버니, 저 은희예요. 20년 만에 왔어요. 은희? 아, 그 한양으로 시집 갔던? 윤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체 무슨 꼴이냐?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구나.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라버니,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왔어요. 약값 좀 도와주세요. 약값? 아. 윤재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데 그때 은희가 든 괴짝에서 냄새가 확 퍼졌지요. 윤재는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냄새 나는 상자는 또 뭐냐? 설마 그걸 들고 구걸하러 온 건 아니겠지? 오라버니, 제발이요. 은희가 애원하자 윤재는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우리 집 문전에 부정을 타게 하느냐? 그때 안에서 윤재의 아내가 나왔지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올케는 은희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 시동생이 왔구려. 그런데 그 냄새는 뭐예요? 올케도 코를 막았습니다. 당장 저 더러운 것 치워요. 우리 집에 부정 타겠어. 윤재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야, 이것들아. 저 거지를 당장 쫓아내. 하인들이 달려들어 은희를 밀쳤지요. 은희는 비틀거리며 땅에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괴짝이 손에서 놓쳐 마당으로 굴러갔지요. 아니, 괴짝을. 은희가 기어가려 하자 윤재가 발로 괴짝을 찼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괴짝은 마당 구석 우물가로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오라버니, 제발요. 은희는 울며 매달렸지만 윤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죽는 건 내 팔자다.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 썩 꺼져. 올케가 소금을 가져와 은희에게 뿌렸지요. 부정 타겠네. 썩 물러가지 못해. 은희는 온몸에 소금을 맞으며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럴 수가. 은희는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우물가로 갔습니다. 괴짝이 진흙 속에 떨어져 있었지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은희는 괴짝을 닦으며 오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했습니다. 쯧쯧, 불쌍도 하지. 한양 부잣집 며느리가 저 꼴이라니. 아마 시댁에서 쫓겨난 게 분명해. 저 냄새 나는 괴짝 좀 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저리 구린내가 나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은희의 등을 찔렀습니다. 은희는 괴짝을 다시 안고 일어섰습니다. 친정집으로 가야 했지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마을을 지나는 동안 아무도 은희를 돕지 않았습니다.
모두 창문과 대문을 닫아버렸지요. 주막집 안악이 문틈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냄새 나는 걸 들고 다니니 누가 도와주겠어? 자업자득이지 뭐. 은희는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괴짝을 꼭 껴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요. 마을 끝자락 친정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재회, 그리고 결심. 친정집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졌고 기와는 깨져 있었지요. 대문도 삐걱거리며 겨우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요. 20년 사이에 집이 이렇게 되다니. 어머니, 은희가 왔어요.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지요. 은희? 정말 은희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몰라보게 야위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지요. 어머니, 은희가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내 딸. 20년 만에. 어머니는 은희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도 울었지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은희는 괴짝을 방 한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지을 돈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다시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하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괴짝을 든 거지 같은 여자에게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은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숨이 가빠져 있었지요. 은희야, 괜찮다. 죽기 전에 너를 봤으니 여한이 없구나. 어머니, 안 돼요. 약을 구해야 해요. 은희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팔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때 구석에 놓인 괴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향 집방 안에서만 열어보거라. 은희는 천천히 괴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20년 동안 고생만 시키던 시어머니가 준 마지막 물건.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악취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지요. 고향 집방 안에서만 열어보라 하셨지. 은희는 시어머니의 차가웠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았지요. 뒤에서 어머니의 가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야, 무슨 소리냐?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희는 눈물을 닦고 괴짝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삐걱, 낡은 나무가 소리를 냈지요.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누런 헝겊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악취의 진원지였지요. 역시 낡은 헝겊뿐이구나. 은희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헝겊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헝겊, 두 번째 헝겊, 세 번째 헝겊. 모두 낡고 더러운 천조각들 뿐이었지요. 은희는 한숨을 쉬며 헝겊들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시어머님, 왜 이런 것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괴짝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희는 눈을 크게 떴지요. 촛불빛이 괴짝 바닥에 비쳤는데 미세한 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은희는 손을 뻗어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작은 홈이 느껴졌지요. 홈이 있어. 은희는 손톱으로 그 홈을 긁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손잡이야. 은희는 숨을 죽이고 그 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스르르, 놀랍게도 괴짝 바닥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이중 바닥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이중 바닥 아래에서 은은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판을 완전히 들어 올렸지요. 그 순간, 은희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괴짝 속에는 황금빛 비녀들이 가득했습니다. 봉황이 새겨진 금비녀, 진주가 박힌 옥비녀, 산으로 만든 비녀까지. 한 자루만 해도 논 한마지기 값은 족한 물건들이었지요. 이럴 수가. 은희는 손이 떨려 비녀를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비녀들 옆에는 옷가락지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대곡으로 만든 가락지, 비치로 만든 가락지, 붉은 만호로 만든 가락지. 하나같이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어머님, 이게 다 뭡니까? 가락지들 아래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지요. 한양 제1의 상단에서 발행한 황금 어음들이었습니다. 1000냥, 2000냥, 3000냥. 은희는 어음에 적힌 금액을 읽으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모두 합치면 10,000냥이 넘는 거금이었지요. 한 집안이 10대를 먹고 살아도 남을 재산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은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혹독하게 대했던 이유를 말이지요. 만약 자신이 비단옷을 입고 보석을 차고 왔다면 어땠을까요? 도적들이 가만히 두었을 리 없었습니다. 오빠 윤재는 더욱 집요하게 달라붙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러.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렀습니다. 괴짝 맨 밑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지요. 시어머니 유씨 부인의 글씨였습니다. 은희야. 은희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 친척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내가 너에게 비단을 입혀보냈다면 넌 고향 땅을 밟기도 전에 변을 당했을 게다. 내 친정 오빠 역시 마찬가지니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지요. 냄새나는 괴짝만이 너를 지켜줄 방패였음을 용서해라. 20년 동안 너를 모질게 대한 것도 모두 너를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느니라. 약한 며느리는 이 재산을 지킬 수 없었을 게다. 은희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내 방 앞에 먹을 것을 두고 가며 마음 아파했느니라. 이제 그 재물로 내 어미를 살리고 내 당당함을 세상에 보이거라. 고생 많았다, 은희야. 마지막 문장에서 은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님. 은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20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어음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어머니, 이제 약을 지을 수 있어요. 은희는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지요. 은희야, 무슨 일이냐?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은희는 어음을 꼭 쥐고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20년 동안 짓눌려 살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황금 어음을 품에 넣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마을에서 제일 큰 약방의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시오? 밤이 깊었는데 약방 주인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은희가 내민 황금 어음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것이 진짜 황금 어음이요? 그렇소. 당장 제일 좋은 약을 지어주시오. 은희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황급히 약을 짓기 시작했지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곧 지어드리겠소. 한식경이 지나자 귀한 약재로 지은 탕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은희는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 약을 구했어요. 은희는 어머니를 일으켜 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한 모금 마시고 가는 숨을 내쉬었지요. 은희야, 이 약은 어디서?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나으실 거예요. 은희는 밤새도록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약방 주인은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은희가 황금 어음을 가지고 있다더라. 거짓골로 왔지만 실은 부자였나 봐. 그 괴짝 속에 보물이 들어 있었던 거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지요. 어머니가 약을 드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숨소리도 안정되었지요.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괴짝 속 헝겊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은희는 다시 괴짝 앞에 앉았지요. 악취나는 헝겊들을 하나씩 꺼내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헝겊을 펼치는 순간 은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내가. 헝겊에는 정교한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황 한 쌍이 구름 위를 날고 있었지요. 침선이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헝겊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내가 13살 때 놓았던 자수야. 두 번째 헝겊을 펼쳤습니다. 모란꽃이 만개한 그림이었지요. 이것도 내가 15살 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헝겊을 펼칠 때마다 은희의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은희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침선 솜씨였지요. 14살 때 한양에서 온 왕실 침선비가 은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다. 내 제자로 삼고 싶소. 은희는 그렇게 왕실 침선비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스승 밑에서 배웠지요. 은희의 솜씨는 날로 발전했습니다. 왕실에서도 은희의 작품을 인정했습니다. 저 아이는 장차 최고의 장인이 될 것이요. 하지만 17살 때 스승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은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20살에 한양의 큰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 뒤로 바늘을 잡은 적이 없었지요. 은희는 헝겊들을 모두 펼쳐 놓았습니다. 20점이 넘는 자수 작품들이었습니다. 모두 어릴 적 은희가 만든 것들이었지요. 시어머님이 이걸 다 보관하고 계셨구나. 은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작품들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시어머니는 은희의 재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헝겊들을 소중히 간직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은희는 다시 괴짝 바닥을 살폈습니다. 혹시 또 뭔가 있을까 싶어서였지요. 과연 이중 바닥 밑에 작은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것을 꺼내 읽었습니다. 너의 작품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언젠가 내가 다시 바늘을 잡기를 바라며. 은희는 쪽지를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이토록 아끼셨다는 것을. 다음 날 은희는 남은 황금으로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굶주리던 과부에게는 쌀을 주었지요. 병든 노인에게는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책을 사주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희를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마님은 진정한 어른이시다.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속마음은 황금보다 귀했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희의 집 대문을 누가 쾅쾅 두드렸습니다. 은희 누이.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오빠 윤재였지요. 은희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윤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빛 비녀 하나가 꽂혀 있는 은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누이, 며칠 전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용서해줘. 은희는 차분하게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 무슨 일이십니까? 그게. 윤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올케도 달려왔지요. 시동생, 저도 잘못했어요. 어제 소금 뿌린 것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윤재가 저런 꼴을 당하다니. 자업자득이지. 은희는 품에서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비녀를 보자 윤재의 눈이 그것에 고정되었지요. 누이, 그 비녀 하나만. 윤재가 손을 뻗으며 애원했습니다. 은희는 비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지요. 안 됩니다. 은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누이,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윤재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올케도 울먹이며 매달렸지요. 시동생, 우리 딱 한 번만 도와줘. 우린 친척이잖아. 은희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라버니, 며칠 전에 제게 뭐라고 하셨지요? 윤재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엄마 죽는 건 내 팔자라고 하셨지요? 은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괴짝을 우물가에 발로 차버리셨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재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올케도 손바닥으로 땅을 치며 울었지요. 은희는 품에서 황금 어음을 꺼냈습니다. 윤재와 올케의 눈이 그 어음에 고정되었지요. 누이, 그것만 있으면. 은희는 어음을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재물은 제 시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쾌차하시기를 바라며 주신 겁니다. 오라버니 같은 분께 드릴 것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은희는 문을 닫으려 했지요. 누이. 윤재가 은희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은희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썩 물러가십시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은희의 목소리는 서슬퍼렇게 차가웠습니다. 윤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지요. 누이. 하지만 은희는 돌아서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담장 밖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재가 저런 꼴을 당하다니. 자업자득이지. 어제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주막집 안악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사람 볼 줄 알아야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요. 그날 이후로 윤재는 은희집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은희는 어머니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귀한 약재로 지은 탕약을 매일 드렸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이렇게 나아지다니. 다 내 덕분이다. 어머니, 시어머님의 덕분이에요. 은희는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지요. 참으로 훌륭하신 어른이로구나. 내 시어머니는. 예,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어요.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래간만에 바늘을 잡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작은 헝겊에 매화꽃을 놓기 시작했지요. 침선이 헝겊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감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실 수 있을 정도였지요. 은희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야 해요. 은희야, 벌써? 어머니가 아쉬워했습니다. 시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해요. 은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은희는 이번에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금빛 비녀를 꽂았지요.
머리에는 진주로 장식한 뒷꽂이를 꽂았습니다. 가마도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좋은 가마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은희 마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부디 평안하시길.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윤재만이 담장 뒤에 숨어 은희를 바라보았지요. 그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때 누이를 도왔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희의 가마는 마을을 벗어나고 있었지요. 윤재는 무너진 담장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은희의 가마는 이틀을 달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유씨 부인은 대문 밖까지 나와 서 있었지요. 가마에서 내린 은희를 보자 유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은희는 유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친정 어머니 병환이 크게 나아지셨습니다. 유씨 부인은 은희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았지요. 먼 길 갔다 오느라 고생 많았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도 눈시울을 붉혔지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은희는 시댁으로 돌아온 뒤 유씨 부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지요. 어머님, 그동안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씨 부인은 은희의 손을 잡았지요. 아니다, 은희야. 내가 원망할 만도 했느니라. 어머님께서는 저를 지키려 하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되었느니라. 유씨 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은희는 품에서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지요. 이 편지는 제 평생 보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유씨 부인은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왜 하필 그 괴짝에 쉰내 나는 헝겊을 넣으셨습니까? 은희가 궁금증을 털어놓자 유씨 부인은 잔잔한 웃음을 지었지요. 사람들은 냄새나는 것을 피하느니라. 도적도 욕심쟁이도 모두 말이다. 그래서 내가 무사히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느니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어머님, 그런데 왜 제 자수 작품들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은희가 물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은희야, 사실 나도 내 나이 때 자수를 놓았느니라. 어머님도요? 은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 왕실 자수장이었느니라. 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어머님께서 왕실 자수장이셨다니. 유씨 부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25살 때였다. 왕실에서 일하며 최고의 솜씨를 인정받았지. 하지만 시집을 오면서 모든 걸 포기해야 했느니라. 왜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시기했기 때문이다. 유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며느리가 왕실 자수장 출신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느니라. 친척들은 끊임없이 음해를 일삼았다. 내가 자랑한다느니 교만하다느니 온갖 말을 지어냈지. 결국 나는 바늘을 놓아야 했느니라. 은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을 때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다. 유씨 부인은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화려하게 있으면 친척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게다. 그래서 일부러 초라하게 만드신 거군요.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20년 동안 너를 단련시켰다. 이 재산과 명예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말이다. 어머님, 은희는 유씨 부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지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유씨 부인은 은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은희가 물었습니다. 열어보거라. 은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바늘과 실이 들어 있었지요. 이건 내가 왕실에서 쓰던 바늘이다. 이제 너에게 물려주마. 유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님, 은희는 바늘을 받아들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어다오. 예, 어머님.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은희는 바늘을 꼭 쥐었습니다. 괴짝 바닥에 마지막 편지가 하나 더 있을 게다. 유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일 찾아보거라.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다시 괴짝을 열었습니다. 이중 바닥을 드러내고 더 깊이 살폈지요. 과연 바닥 구석에 작은 편지가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유씨 부인의 글씨가 나타났지요. 은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로구나. 너의 자수 작품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20년 동안 나는 매일 밤 그 작품들을 꺼내보며 내가 언젠가 다시 바늘을 잡기를 기도했느니라. 은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은 황금이 아니다. 은희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읽었습니다. 기술과 명예, 그것이 진짜 유산이니라. 황금은 언젠가 다 쓰이지만 손끝의 기술은 평생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시집와서 바늘을 놓았지만 너는 다시 잡아야 한다. 유씨 부인의 글씨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 솜씨를 보여주거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어다오. 은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그날부터 은희는 매일 바늘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솜씨는 되살아났지요. 한 달이 지나자 은희의 작품이 하나둘 완성되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그 작품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정말 훌륭하구나. 내 스승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석 달이 지나자 은희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솜씨 좋은 자수 장인이 있다더라. 왕실 자수장 출신이라던데 한 점에 1000냥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더라. 1년이 지나자 은희의 작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귀족들이 찾아왔고 상인들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은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왕실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은희 장인을 왕실 자수 명인으로 인정하고자 하오. 은희는 유씨 부인과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님, 해냈어요. 해냈구나, 은희야.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그해 가을, 은희는 냄새나던 그 괴짝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수 작품들과 시어머니의 편지들을 함께 넣었지요. 이 괴짝을 박물관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은희는 한양의 큰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괴짝입니다. 겉으로는 냄새나고 낡았지만 안에는 한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박물관장은 괴짝과 편지들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귀한 유물이요. 꼭 전시하겠소. 그렇게 괴짝은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사랑의 괴짝? 많은 사람들이 그 괴짝을 보러 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사랑은 이렇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거로구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은희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자수를 놓았습니다. 유씨 부인은 은희의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진짜 모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냄새나는 괴짝은 은희를 지키는 방패였고 혹독한 시집살이는 은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지요. 때로는 가혹해 보이는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초라해 보이는 것 속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진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기술과 명예,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진 않았는지,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원망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